지금부터는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,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과도 함께하겠습니다. 두 분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저희가 지난주에도 야당이 거리로 나섰다, 장외 집회를 열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 22대 개원이 됐는데도 또 첫 주말을 거리에서 보냈습니다. 강성필 부위원장님. 네. 최상병 특검법 재추진을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. 네. 어떻게 보셨습니까? 저희가 재표결을 했는데 사실 민주당으로서 아쉬운 면이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재표결이 좀 안 됐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되고, 사실 저번 주 같은 경우에 많은 사실들이 좀 드러났습니다. 예. 어떤 대통령과 이종석 장관의 통화 내용, 그리고 김계한 그 해병대 사령관이 어떤 석연치 않은 통화, 그러니까 본인은 한 번만 했다고 했는데 16번의 통화 기록이 드러나고,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대통령실 인사들과 관련된 석연치 않은 정황들이 밝혀졌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를 드리고, 또 어쨌거나 이번 해병대 특검 같은 경우는 민심이 동반을 해서 함께 가야지 이뤄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다시 장외로 나간 걸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. 예, 차근차근 이야기를 짚어나가 볼 텐데 정광재 대변인님, 일단 주말 동안 이렇게 압박이 더 조여오는데요. 이렇게 되면은 다음 주 주말, 그 다음 주 주말마다 야당이 거리로 나가서 민심을 함께해서 정부를 압박하는 이런 모양새가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. 그런데 어제 그 집회 보셨습니까? 예. 집회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민심이라는 이름으로 참여하셨는지 전 모르겠습니다. 만약에 민심이 있고 또 국민적 공감대, 또 이 탄핵과 관련해서 여론이 형성돼 있다면 저렇게 민주당 주도의 소수, 많은 분들이라고 민주당은 주장하겠지만 일반적으로 평가했을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왔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예.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정쟁을 위한 특검을 추진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공감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발적인 참여하시는 분들이 전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어제 모인 분들의 규모가 민주당이 정말 동원에 가까운 집회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. 네, 그 부분은 확인된 부분은 아닙니다만, 구장훈 소장님, 네. 일단 아까 강성필 부위원장께서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지난주에 좀 중요한 내용들이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. 특히 대통령과 이종섭 장관이 3차례 통화를 나눴고, 그래서 이 수사 결과가 이첩된 게 회수가 됐고, 이런 정황들이거든요. 네.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? 네. 저는 지금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공수처에서 수사 속도를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저는 왜 민주당은 지금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고 과반도 넘지 않습니까? 공수처에게 수사를 촉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. 만약 공수처 수사가 너무 미진하다고 생각한다면 국정조사권을 발동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가을이 되면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방부든 대통령실이든 관련자를 불러서 얼마든지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도 안 된다라면,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의혹이 풀리지 않는다라면 그때 도입할 수 있는 것이 특검입니다. 예. 그런데 지금 국회를 개원한 지 이틀 만에 왜 거리에 나와서 소수도 아닌 다수 야당이 저렇게 이 거리의 정치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까? 국민들은 많이 의아해하고 계실 겁니다. 아니, 지금 수적으로 부족하나 아니면 시간이 없나? 충분히 얼마든지 이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방법과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거리로 나가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법률과 헌법 위반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, 이런 의구심을 다수 국민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민주당도 좀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예, 정치적인 기류는 그러한데 보도에 언급이 되고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부분을 조금 팩트로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. 일단 지난해 8월 2일에 이첩 자료가 회수가 된 날, 윤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총 3번, 시간으로 따지면 18분 40초 동안 통화를 했다는 건데요. 이거는 이제 통화 기록은 확인이 됐으나 통화 내용은 확인이 안 된 상황입니다. 근데 이 전 장관이 처음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. 대통령이 박정훈 대령을 언급을 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그 뒤에 입장이 나왔습니다. 최상병 관련한 언급은 하나도 없었고, 그 당시 이 전 장관이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만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을 하니까, 그 뒤에 이 전 장관 측의 말이 좀 미묘하게 바뀌었단 말이에요.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게 아니고
대통령이 박정훈 대령 관련 일을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다. 정광재 대변인, 이게 앞뒤가 조금 미묘하게 다르지 않은가, 그리고 손발이 조금 안 맞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거든요. 저는 이 통화 내용과 관련해서 야권이나 일부 진영에서는 이 스모킹 건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, 스모킹 건이라는 것은 정말로 누구도 부인 못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. 예. 근데 통화 내역 자체가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. 이 문제의 핵심 사안은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관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입니다. 불법. 위법 사항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지, 통화가 있었느냐 없었느냐, 아니면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한 내용들의 녹취 내용이라든가 전화 통화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을 마치 예단해서 이런 대화가 진행됐기 때문에 이것은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야권의 태도는 올바르지 못하다. 그것이 바로 많은 국민들이 이번 그 집회나 탄핵 목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. 예. 장현주 변호사께서 법률가로서 보실 때는 어떠세요? 글쎄요, 일단 8월 2일이 수사 기록 사건이 이제 경찰에 이첩이 됐다가 또 회수된 날이었거든요. 예. 근데 그날 대통령과 그리고 이종석 전 장관이 3차례나 통화를 했다는 것, 이것 자체만 보더라도 국민적으로는 상당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물론 통화 기록만 지금 있는 것이고 내용이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는 앞으로 조금 더 수사를 해봐야 되는 것은 분명해 보이긴 합니다. 그러나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최상병과 관련된 언급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지만 이종석 전 장관과의 이야기가 좀 미묘하게 맞지 않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. 그리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두 분이 정말 우연히 이렇게 하루에 3번 통화한 거면 소울메이트가 아니겠냐, 이런 취지로까지 약간 비꼬아서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미묘한 시기에 대통령이 개인 전화기로 이종석 전 장관과 3차례나 통화할 일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국민적인 의혹은 아직까지 분명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예.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력을 집중하면 될 것 같다 생각됩니다.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이 장관과 통화하는 거 있을 수 있다라는 주장도 나오겠지만, 그러면 8월 2일, 그러니까 최상병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그 시기를 전후로 해서 얼마나 많은 통화가 있었는지도 또 파악해 본다라고 한다면, 특정 시점에만 통화가 높아졌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은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일단 야권은 이 최상병 사건, 이걸 필두로 해서 정부 흔들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. 조국혁신당에서도 용산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기도 할 정도로.